네, 안녕하세요. 전 덕다이버의 한승우. 네, 안영찬. 네, 김덕일입니다. 예, 이제 지금 시간에는 이제 e스포츠 투자하고 이제 추천 산업 관련해서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네. 이제 현업에 있는 분들 모시고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덕윤 씨가 지금 이런 거죠. 기업체 같은 경우 아까 이 시장이 타겟팅이 굉장히 명확한 시장이라고 했는데 네. 사실 그곳에 이 시장을 잘 모르시거나 이런 기업들은 여기 타겟하면 되게 좋은데 어떻게 접근하실지 모르는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실제 음. 현업에 계시는 분의 얘기를 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케팅 쪽으로 얘기를 하면은 연령대는 e스포츠가 확실하게 타겟층이 있는 게 10대에서 30대예요. 타겟팅이 딱 확실해요. 특히 10대, 20대가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남성 비율이 한 80% 정도 높아요. 80% 여성 비율 한 20%에서 10%. 근데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오버워치라는 e스포츠 종목이 있어요. 오버워치 종목은 총싸움? FPS? 네, 오버워치가 약간 좀 셀 애니메이션식으로 해서 아기자기하게 약간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느낌 나는 그런 이제 게임이거든요. 그 e스포츠 종목은 실제 직관하는 그러니까 직관하는 분들의 90%가 여성분들. 우와. 아, 이게 내가 뭔가 홍보를 하고 싶을 때도 게임의 성향을 알아야 되는 성향을 파악을 잘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무조건도로 10대, 30대 남자들만 좋아하는 거 아니야? 아, 게임 남자들만 하잖아. 절대 아니야. 요즘에는 뭐 여자 아이돌도 심심치 않게 자기 취미 게임이에요. 이렇게 밝히는 분들 많잖아요. 홍진영 네. 요즘 네. 오버워치 하시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여성분들이 게임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별로 없고 왜 거부를 해야 돼? 재밌는데? 라고 하는 분들도 많고 그냥 하나의 문화, 영화, 음악처럼 문화 콘텐츠를 즐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게임에서 누가 잘하는 선수가 있대 라면서 경기를 찾아보게 되고 마치 우리가 똑같아. 옛날에 스타 막 친구들 하니까 뭐 좀 잘하고 싶은데 아니면은 잘하는 애들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다가 대회 보면 쟤는 저렇게 하는구나 하다가 자연스럽게 대회 보듯이 여성분들도 지금 똑같은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그전에는 남자들만의 전유물이었지만 이제는 여성들도 함께하는 e스포츠 산업인데 말씀드렸듯이 종목에 따라서 여성분들의 비율이 높은 게 있고 낮은 게 있고 뭐 한 반반인 것도 있고 있어요. 그거에 대한 파악은 조사하면서 잘 해보시면은 마케팅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e스포츠 마케팅의 재미는 좀 뭐냐면 미래지향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10대, 20대가 앞으로 향후에 30대, 40대 되면은 주 소비층, 즉 자기 자회사와 브랜드의 고객이 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그래서 멜세드 벤츠나 BMW가 왜 유럽 e스포츠 대회에 정식적으로 투자를 하는지는 그 정도급이 투자를 해? 네, 왜 투자를 하는지는 여기서 나오는 거고 심지어 코카콜라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해요. 네, 그 이유는 뭐 10대, 20대가 당연히 이제 차는 당장 안 사겠죠. 그러니까 국내 e스포츠 마케팅 하신 분들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자기들도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성과가 나와야 되고 아니면 혼이 나니까. 근데 이거를 약간 미래지향적으로 보고 외회원에 접근을 해요. 약간 얘네들이 10대, 20대지만 10년 뒤에는 돈을 좀 벌면 우리 벤츠를 살 수도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벤츠 대회를 열어가지고 맞다 그때 벤츠 있었지 하면서 한번 인식을 하면은 벤츠를 한 대라도 뽑지 않을까? 그 친구들이 많아지면은 되지 않을까? 라는 게 있고 국내에서는 e스포츠 그런 미래지향적 마케팅을 해서 가장 성공한 사례가 신한은행이에요. 신한은행이 뭐였냐면 신한은행 프로리그를 후원을 했어요. 신한은행 신한은행 대한항공 네. 기억나다. 신한은행 대한항공 결승을 아마 공항 네, 경락고에서. 네. 실제로 맞아요. 두 가지를 얘기하다가 조금 세 가지 정도 얘기하자면은 신한은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지금 세대는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때 통장을 만들려고 하잖아요. 학교에서. 그래서 막 숙제 같은 걸 내주고. 근데 그때 애들이 은행이 너무 많잖아요. 막 국민 A은행, B은행, C은행 많잖아요. 어디서 만들어야 돼 했는데 맞다. 신한은행에서 스타리그 하던 신한은행이 이게 익숙한 거야. 귀에. 맨날 2018 신한은행 프로리그 2라운드 막 이런 얘기 멘트 해주시니까 이게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나 신한은행에서 만들래. 이러면은 신한은행에서 또 막 e스포츠 상품 같은 게 있었어요. 또 거기. 네. 그때 그래서 10대 가입자가 80%가 증가를 했대요. 그게 있었고 또 하나가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대한항공도 되게 좋은 사례인 게 진에어를 런칭을 했잖아요. 대한항공. 맞다. 그 저가 항공 이러면서 젊은
약간 그런 항공. 핫한. 그리고 대한항공의 그 전까지 이미지가 뭐였냐면은 약간 색깔도 약간 느낌이 조금 옛날 색깔. 파란색에. 그래서 그러니까 국적기니까 어른들이 타고 다니는 항공사 하면서 아시아나 점유율이 올라가면서 아시아나는 뭔가 세련된 젊은 사람들이 타는 항공사 이런 느낌이 들던 시대였어요. 그 당시에 인터넷에서도 약간 그런 언어였어요. 야 요즘 아시아나가 훨씬 좋은데 누가 대한항공 타냐 이런 막 분위기 나오고 그때 대한항공이 스타리그 딱 열고 경남고라는 진짜 결승전에서 하이라이트 퍼포먼스를 완벽하게 보여주면서 맞아. 그때 다시 대한항공의 이미지가 쫙 올라갔어요. 아. 그 20대들 그때 그리고 또 뭐냐 20대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죠? 유럽 배낭여행 많이 가죠. 그거랑 또 이제 네, 그럴 때 아시아나가 물론 아시아나가 취향 노선이 좀 적은 것도 있지만 대한항공에 비해서 애들이 대한항공을 타는 거야. 그래서 실제로 20대들의 대한항공의 이용률이 그때 스타리그를 할 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왜 그랬냐 했더니 스타리그 후원. 나 스타리그에서 봤다. 그리고 좋은 기업인 것 같더라. 이미지까지 바뀐 거예요. 물론 뭐 요즘에야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근데 이제 이미지가 막 그때 조현민 이사장이 지금도 e스포츠 엄청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막 인터뷰도 많이 했고 막 그래 경남고에서 결승전까지 해주게 했으니까 비행기까지 딱 해서 자기가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이미지가 이렇게 e스포츠에 호의적인 대기업이 있었다니 하면서 약간 핫하게. 서럽잖아. e스포츠 팬들이 약간 서러운 게 있어요. 영화하고 K-팝처럼 인정을 못 받으니까 나 임요한 좋아해 누구 좋아해 해도 약간 아유 막 전자오라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던데 공부 안 하고 우리를 뭔가 인정해주는 대기업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좋아졌고 그리고 롯데가 작년에 코카콘으로 스폰서십을 했는데 얼마나 웃겼냐면은 여러분 코카콘 많이 드셔주세요 하면서 약간 밈으로 했단 말이야. 개그로. 중계진이 홍보하면서 코카콘이 작년 상반기 역대 최고 매출을 그 때문에. 실제로. 근데 왜냐면 코카콘 안에 그때 게임 아이템을 주는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더 산 거야. 우리 옛날에 왜 그 빵 먹으면 빵에 그 뜯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하면 좋은데 근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젊은 세대 위주로의 뭐 이런 거 아닐까라는데 여러분 생각 잘 해보셔야 되는 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e스포츠에 하면 좋은 거다. 사례도 있지만요. 스포츠 마케팅의 사례를 보실게요. 스포츠 마케팅 사례를 보시면은 넥센 타이어가 저는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넥센 타이어는 사실 한국 타이어와 금호 타이어에 밀려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넥센 히어로즈는 그 이제 센티니얼을 후원해주고 그 다음에 그랬던 이유가 대표자분이 이제 넥센 타이어 창업주 이대주 분이신데 그분께서 이제 해외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포츠 마케팅 굉장히 관심이 많았대요. 그래서 처음에 이분이 시도했던 게 부산 사직구장 네이밍 스폰이었어요. 당연히 외국에서 그렇게 하니까 막 미니메이드 파크, 에미레이츠 스타디움 막 그렇게 하니까 당연히 될 줄 알고 근데 여기서 거부를 한 거예요. 왜? 이렇게 하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러면 네이밍 스폰을 해볼까? 했는데 마침 이해관계가 맞은 거지 그때 센테니얼이랑. 그래서 넥센 히어로즈 창단이 된 넥센 히어로즈란 구단에 넥센이 네이밍 스폰이 들어가게 된 거고 그러면서 굉장히 좀 상승이 됐죠. 나는 야구 팬은 아니지만 그 넥센을 보면 넥센이 좀 내가 알기로는 꽤 잘하고 그 염갈량 뭐 막 이러면서 뭔가 되게 그 팀이 주는 느낌이 있었어. 이렇게 똑똑하고 진짜 약간 지략 약간 그런 느낌이 넥센에까지 나는 사실은 연결돼 있어. 그게 이제 그러면서 넥센이 판매량이 급증을 했거든요. 물론 이제 금호가 요즘에 여러 가지 문제를 주춤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레드불이 이제 굉장히 순위권 밖에 이게 무슨 음료야 막 약이지 막 맛도 이상해 막 이랬는데 엑스스포츠를 후원하면서 급부상을 했던 것처럼 e스포츠라든가 스포츠 마케팅은 원래 뭔가 3등이나 번외권에 밀려있던 사람들이 여기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면은 뜰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많아요. 레드불이 나도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 e스포츠 X게임을 즐기는 사람의 상징이 됐어. 네. 그래서 나도 X스포츠를 뭐 가끔 하고 좋아하진 않지만 스티커 같은 거 있으면은 노트북에 하나 이렇게 붙이는 거야. 그게 이미지까지. 이미지가 멋있으니까. 기업 이미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멋있다. 세련됐다. 이런 이미지가 되니까 그래서 물론 걔네들 엑스포츠 맞지만은 그런적으로 e스포츠도 마찬가지인 게요. 만약에 어떤 기업체에서 이제 뭘 하겠다. 이번에 하나생명이 들어왔거든요. e스포츠에도 대기업 창단을 했는데 그래서 되게 웃기는 게 제가 얼마 전에 생명보험을 들었어요. 네, 들었는데 뭐 보험 잘 모르겠는데 뭐 할까 하다가 나도 모르게 하나 들게 되더라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네. 그게
그리고 하나생명이 그냥 이 사람들이 스폰서십에 지난 게 아니고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뭔가의 선수들의 편의시설 막 그 야구단에서 쓰는 30인승인가 그 큰 미리무진 버스 갖다가 10인승으로 개조한 다음에 뒤에 휴게 공간이라 음료수 칸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애들 이동할 때 먹으면서 쉬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 기업이 그거를 단순히 스폰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게 되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예. 이렇게 딱 하면 이런 것까지 신경 쓸 줄 아는 회사네 라는 그게 큰 것 같아. 아까 넥센처럼 이렇게 인정을 해주네. 예, 약간 이런 느낌. 산업을 인정해주고 사실 나는 조금 달라. 나는 이렇게 산업을 인정해주네, 뭐 고맙네. 이거는 이제 도규님이 산업에 있어서 그런 것 같고, 약간 밖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선수들의 그런 거를 다 케어할 줄 알고, 그러면 이런 거를 이렇게 신경 쓸 줄 아는 기업이네. 그쵸. 그러면은 지네 상품도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들겠네라는 충성 고객을 이게 이미지가 이렇게 딱 이렇게 전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e스포츠 팬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외부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즉 팬과 외부의 시선을 다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결론적으로 이게 뭐가 되냐? 기업의 이미지와 서비스의 이미지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번외권에 있던 게 만약에 뭐 하나생명이 번외권에 있다는 건 아닙니다. 번외권에 있던 게 이제 뭐 9위, 10위, 8위, 7위, 6위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점핑을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해서 굉장히 좋다고 봐요. 그러면은 그런 스폰 말고 구단을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은 아직까지는 그냥 적자, 뭐 사실 우리나라 뭐 KBO도 똑같지만 아직까지는 그냥 적자로 마케팅비로 쓰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거는 맞나요? 흑자예요. 네. 적자가 아니에요. 돈이 벌려요? 네. 물론 이제 SKT 같은 경우가 이제 이거는 그냥 뒷썰인데 SK텔레콤 T1 팀이 지금 농구단보다 이제 연봉 총액이 높아요. 벌써? 네. 진짜? 네. 게임 왜냐면 한 명이 40억 이상 되니까. 네. 연봉 총액이 높아요, 이제는. 그러다 보니까는 뭐 40억이라고 해야 업계에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연봉 총액이 높다는 건 확실히 팩트가 됐고 그게 이제 SK텔레콤의 관계자들이 이제 그렇게 투자하게 된 이유가 SK가 박태환 선수 후원하면서부터 이제 수영에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요. 핸드볼도 그렇지만 근데 그런 약간 프로스포츠가 아닌 스포츠도 많이 투자를 하는데 전지훈련을 프랑스로 한번 보냈대요. 시골이었대요. 근데 SK텔레콤 이게 유니폼을 입고 있으니까 애들이 계속 와서 사인하자 사진 찍자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왜 그래? 너네 T1 e스포츠 팀 선수 아니야? 이러면서. 그런데 그 정도로. 네, 자기들이 SK 기업 물었는데 SKT는 안다고 SKT 넘버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거를 막 임원진이 들었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야 왔다 야 다 해줘 이렇게 되는 거죠. 야 다 해줘 뭐 하는데 뭐 해줄까 그래서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이 투자를 해서 이제 되니까 아무래도 이미지 그리고 자신들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더 많이 해서 흑자보다는 이런 게 있지만 실제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흑자를 봐요. 스포너십이라던가 뭐 이제 물론 뭐 모든 게 다 막 엄청나게 흑자를 본다는 건 아니지만 적자폭이 굉장히 적거나 흑자를 보는 기업도 많고요. 네, 그리고 대략적으로 보통 클럽팀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제 한 4, 5년 정도, 3, 4년 정도 운영을 하다가 성적이 좋게 되면은 이제 투자 뭐 컨소시엄이라던가 아니면 기업체에서 이 팀을 사고 싶습니다. 이를 할 때 비싼 값에 판매하는. 얼마 전에 제가 듣기로는 한 50억 정도에 또 팔린다고 팀이 한 1년도 안 됐는데. 근데 그리핀이라는 팀이 이제 되기는 좀 몇 년 됐어요. 몇 년 됐는데 이제 성적이 나오기 시작한 거는 이제 작년에 1부 리그 썸머 시즌에 여름에 올라와서 국내에서 2위를 거뒀는데 이제 준우승을 했는데 근데 이제 50억 정도에 팔린 걸로. 누가 사갔어요? 그 이제 스트레이시라고 이제 옛날에 이제 콩두 컴퍼니라는 곳인데 이제 스트레이시라는 이름을 바꾸면서 글로벌로 이제 나가려고. 왜냐면 이제 저기 이두희하고 이제 저기 원래 콩두가 이두희의 두하고 이제 홍진호의 콩하고 해서 콩두가 된 건데 그거를 이제 이분들이 나가고 서경종 씨가 이제 본격적으로 대표가 운영을 하면서 이름을 갖다가 이제 스트레이트라는 이름을 바꾸고 그리고 또 투자를 시리즈 A, B까지 해가지고 이번에 총액하면 한 150억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팀 운영도 이제 그래서 50억으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하면서 했던 거고 원래는 제가 죄송해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해외 케이블 TV 채널이 있었어요 하나 미국계 이름 뭐였지? 되게 유명한 데였는데 거기가 원래 이 그리핀이라는 팀한테 20억 제의를 했어요 인수를. 근데 거절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밍 스폰을 하겠다 해서 10억이 들어왔는데 거절을 하고. 근데 알고 보니 이런 게 있었던 거지 이제. 그런데 이제 그게
되게 e스포츠가 가치가 우리나라에서 뛰는구나 느꼈던 게 그전에는 구단 매각이 매년전만 해도 1억이면 1부 리그 팀 샀어요. 1억이면 1부 리그 중상위권 팀을 샀고 했는데 지금은 1부 리그 팀이 작년만 해도 작년에 세계대회 우승한 팀이 지금 소문으로는 대략 얼마에 팔렸다 이런 게 있어요. 지금 50억의 금액이 훨씬 못 미치는. 근데 국내에서 2위한 팀이 이제 50억에 팔렸을 정도면은 이제는 그런 산업적인 가치를 인정받는 거고, 네, 굉장히 그리고 활발하게 또 이제 마케팅도 이게 흑자폭을 넓힐 수 있는 게 지금 팀들이 대만을 그러니까 특히 베트남을 방문을 해요. 여기서도 기회의 땅. 네. 여기서도 베트남을 방문하는 이유 중 하나는 전 세계에서 가장 게임을 그 롤이라는 종목만 따져봤을 때 예를 들어서 롤이라는 종목을 따지는 이유는 뭐냐면요. e스포츠가 그 멀리 퍼질 수 있는 이유는 또 게임이 사양이 높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가 우리나라에서 인기 많았던 이유도 이것도 커요, 되게. 사양이 높으면은 컴퓨터로 바꿔야 되고 그러면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되지만 만약에 조금 뭐 GDP가 떨어지는 국가라던가 좀 그런 국가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많이 즐길 수가 없어요. 근데 롤이 나온 지 거의 10년 된 게임이라서 좀 사양이 낮아요. 진짜 롤이 네. 나온 지가 벌써 10년 됐어. 이게. 이제 시즌 9 들어오니까. 맞다. 우리 대학교 때 네. 나왔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롤이 전 세계에서 1인당 게임 비율이 가장 높은 게 중국이고 2위가 난 한국 대한민국이죠. 당연히 온라인 발달했으니까 2위가 베트남이에요. 3위가 대한민국, 4위가 북미 이렇게 나와요. 야, 베트남 타겟팅하는 그 네. 기업들 많을 되게 텐데. 신선하다 이건. 네, 그러면서 베트남으로 막 가면은 이제 행사 열잖아요. 그럼 거의 뭐 슈퍼스타급이에요. 애들이 막 사인 엄청 막 해야 되고 줄 서 있고 막 이런 대우를 받아요. 나는 이해가. 옛날에 우리 진짜 고등학교 그치, 때 그치. 그 게이머들 생각하면 네. 이해가. 그러니까 근데 그쪽이 더 모바일로도 더 많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모바일은 모르겠습니다. 모바일은 물론 이제 나중에 이따가 e스포츠의 비전에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으면 드리면 좋겠지만 모바일에서는 아직까지도 좀 거리감이 있어요. 모바일에 이제 스포츠라는 걸 좀 간단하게 보시면은 그럼 뭐 리니지로 e스포츠 될 수 있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스포츠의 요소가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가 재미가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가 공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세 번째가 경쟁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국내 모바일, 그러니까 A라는 모바일 게임에서 캐시템을 파는데 이템을 팔면은 뭐 데미지가 2배로 증가한다. 한 달 이용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건 이미 공정성이 어긋나는 거예요. 실력이 똑같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나랑 얘랑 SCB가 5개씩 있어야지 왜 쟤는 캐시템을 냈다 SCB가 7개로 시작해. 네. 그러면은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돈 많은 애들끼리 경기한다? 그럼 문제가 뭐냐? 그러면 나하고 거리가 멀잖아요. 안 되겠다. 모바일 안 되겠다. 모바일은 다 이런 게임이잖아. 근데 반대로 왜냐면 이제 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막 보니까 그 동남아 같은 경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제 보면 1인당 PC는 한 사람한테 가지고 있긴 힘들지만 핸드폰은 한 사람한테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잠재력은 확실히 포텐셜이 있고 그리고 물론 이제 이런 경우 때문에 사실 모바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힘들겠다라는 의식이 많았는데 최근에는 아예 모바일에서 e스포츠 노리고 만들고 들어오는 제작사가 많아졌어요. 처음부터 네. 모바일용으로. 대표적으로 이제 클래시 로얄. 아. 클래시 로얄 아예 e스포츠를 노리고 들어온 거예요, 무조건. 아. 네. 그리고 뭐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배틀그라운드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누가 지금 왕이 없어요. 모바일 e스포츠 업계 왕이 없으니까 이거 왕 한 번만 먹으면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왜냐면 말씀하셨듯이 PC는 오는데 모바일은 다 있잖아요. 이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왕 될 수 있으니까 지금 계속 시도는 많이 해요. 그래서 미래는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야, 잠깐만 약간 번외긴 한데 마피아 시티 어떻게 생각해? 유튜브 맨날 막 광고 엄청 하잖아. 이게 안 봤어. 그게 또 마찬가지 캐시템 게임이랑 그것도 안 캐시템 게임은 무조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나는 되게 무슨 상상이 드냐면 이제 나중에 딱 경기장에 이제 예전에는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았잖아 선수들이. 근데 이제 이렇게 앉는 거야. 그치 여기서. 그래가지고 화면이 이렇게 지금 모바일 될 때 맞아. 그렇게 해요. 그 KT에서 그래? 그러니까 고정을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약간 케이블 달아서 당길 수 있게 살짝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요. 지금. 그러면 핸드폰 기종은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가 만약에 대회 주관자면 네. 이걸 스폰을 받겠죠. 네. 그때 내가 알기로도 이건 확실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 세종문화회관에서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할 때 다 노트 9인가 그걸로 그렇죠. 아. 이제 통일을 했어요. 삼성이 되게 웃기는 게 삼성이 e스포츠 팀이 철수해가지고 저도 지금도 욕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삼성이 e스포츠 팀 철수했는데 게이밍 기업 쪽에는 계속 발을 담그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그냥 하는 것 같은 느낌. 근데 예. 어. 세계 대회 하고 뭐 하면 계속 후원해요 지금. 아니 항상. 그래서 진짜 되게 진풍경이었던 게 세종문화회관에서 한 100명인가 몇 명이 다 좌판 깔고 앉아 있어. 거기서 다 이러고 있어. 이러면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튀려고 하는 사람들은 좀 코스프레 하면서 이제 또 이제 그러면서 또 게임을 하더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물론 뭐 좀 더 얘기하자면은 모바일 캐시템이 있다 무조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하스스톤이나 이런 것처럼 이제 카드팩을 살 수 있는 그것도 캐시템이니까. 그래서 덱을 맞출 수 있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대신에 덱이 짜지면 그 다음에 서로 덱이 짜진 다음에 공정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카드 게임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클래시럴도 좀 그런 식이거든요. 약간 예, 그런 식으로 하면은 문제는 없다. 모바일도 한 번쯤은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 프로화는 모르겠지만 아까 전편 말씀드렸듯이 풀뿌리 e스포츠식으로 해가지고 생활 스포츠식으로 해가지고 어쨌든 간에 규모가 많아지면은 산업은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치. 또 요것도 요거 하나의 또 나름의 e스포츠가 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고 보고요. 요 풀뿌리 얘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우리나라 언제까지 아직까지 스타원 대회 하냐, 뭐 하냐. 그거 너무 뭐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지역마다 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야구 보지만 영국 애들 야구 안 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인도 애들은 축구 안 봐요. 크리켓 보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은 간단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나라에서 인기 있는 스포츠가 되는 거예요. 또 그것도. 왜냐면 지역에서 그냥 아직까지 스타를 즐기는 분들이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삼촌이든 뭐 이모 뭐 조카든 모여서 그냥 스타라도 한 판 할까는 롤은 몰라도 스타라도 한 판 할 수 있고. 좋다. 네. 나중에 아들이랑도 네. 아니면 조카랑도 야 스타 한 판 하러 가자. 으이그 노잼 이럴 텐데 아들이랑 가면은 아무튼 근데 그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 대회라던가 뭔가 보는 사람도 있고 소비자층이 있으면은 이게 뭐 흥게임이 아니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리고 뭐 우리 인생도 똑같잖아요. 우리가 뭐 꼭 막 이렇게 서울대 가고 막 판검사 되고 막 잘 나가고 할 필요 없잖아요. 또 소소하게 자기 행복에 살고 사는 것처럼 요것도 요거만의 스포츠에 대한 길이 있는 거니까 또 저는 되게 그래서 종목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종목의 여파라던가 여태까지 뭐 캐스파 중기권 분쟁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e스포츠가 거의 정체가 되지 않았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해외처럼 풀뿌리로 돼가지고 차근차근 올라왔어야 되는데 엘리트 스포츠라 했기 때문에 다른 게임은 다 배제하고 키울 것만 딱딱딱 종목을 정해서 키워줬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수가 틀어지고 중기권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게 갑자기 e스포츠가 중단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팬들이 떠나가고 이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사실 롤이 나오기 전까지 요게 문제가 아닐까. 그래서 저는 좀 스타든 그리고 중국은 워쓰리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도 워쓰리든 네, 지금까지 어떤 기업에 대한 스폰 아니면 그런 효과들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좀 더 본인의 얘기로 들어가서 왜 지금까지 얘기한 이런 산업에서 나는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는지 지금 하시는 일이 제가 알기로는 데이터 분석하는 건데 왜 이런 걸 결정했고 거기서 무엇을 보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